안녕하세요. 모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5일 이번 영상에서는 리비안이 조지아 공장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인베스트 플레이스 기사를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이 조지아 공장은 R2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죠. 큐포인트 보면은 현재 리비안 주가는 주식시장과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리비안만의 특별한 촉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지아주 공장이고요. 본문입니다. 예상보다 약한 잡 데이터는 금리가 이전 생각보다 빠르게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회사인 리비안이 포함된 나스닥을 상승하게 했고 리비안도 상승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은 미 10월 일자리 증가 건수 반토막 9월 33만에서 15만으로 뚝 떨어졌고 실업률 0.1% 오른 3.9%. 이유는 고금리 정책이 고용시장 냉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고 이에 따라서 긴축 종료 분위기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특히 전미 자동차 노조가 이끈 GM, 포드, 스텔란티스 3사의 파업이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월가에서는 이 전미 자동차 노조의 영향도 있지만 고용시장 냉각이 어느 정도 확인된 신호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거죠. 본문 다시 들어가면 리비안이 상승하는데 또 다른 세부적 이유가 있으니 리비안이 다가오는 조지아 제주시설의 첫 번째 공장 매니저로서 산업 베테랑을 고용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첫 번째 챕터 리비안 주식 여러 요인으로 상승. 리비안의 조지아 제조 공장은 R2 차량 라인업의 본거지로서 두 번째 시설이 될 것이며 이 시설은 회사의 1세대 라인업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공장은 2024년 초에 건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2 라인업은 내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2 저가형 차량 기존에 있었던 모델인 R1은 가격 전쟁에서도 수익률을 낮추지 않으려고 가격을 낮추지 않고 대신에 R2로 저가형 차량을 만든다. 좋은 전략이죠. 루시드처럼 안 그래도 이익률도 없는데 가격을 더 낮추면은 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의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경험을 고려하면 리비안이 알햄 미텔바흐를 이 공장의 매니저로 채용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사실 미텔바흐는 20년 이상 벤츠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자, 20년 이상 벤츠에서 경험을 쌓았다. 아니, 20년이나 일했는데 왜 벤츠에서 나왔을까요? 중요한 사람이라면 벤츠에서 데리고 있었겠죠? 제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회사 돈으로 계속 어떤 자기의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것을 많이 배우고 오더라고요.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휴식.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20년이나 경력을 쌓았으면. 그러면 이제 열정은 거의 그러니까 사라지고 대충 쉬면서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인데 실적이 안 나와도 말로 경영자에게 위안을 하면서 버텨나가는 법을 압니다. 밑에 직원 시키고 일은 본인이 안 하려고 하죠. 예시로 루시드 채용에서도 아무리 좋은 경력자라고 루시드가 주식이 상승하고 회사 실적이 더 나아지는데 힘을 보태지 못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신문 한번 봐볼게요. 루시드, 테슬라, 벤츠 출신 임원 연여 영입, 해외 진출 속도전. 그래서 테슬라, 메르세데스 벤츠 출신 베테랑 2명 영입. 1년도 전이었죠. 여기 보면은 2022년 7월 28일이었으니까 생산성 제고 안간힘, 물류 네트워크 선제적 구축. 그래서 어떻게 되나 했었어요. 이 사람들 와가지고 에블린 창, 발터 루드비, 루시드 요즘에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을까요? 이 사람들 1년 전에 와가지고 회사는 일 잘하는 사람이면은 데리고 있으려고 하지 이렇게 내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쫓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여기 루시드로 온 거죠. 루시드는 스타트업 테슬라랑
벤츠에 비하면 불안한 입지를 가진 회사입니다. 왜 이 회사에 오게 되었을까? 기존 다녔던 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자, 본문 다시 가면 리비안에 다가오는 출시에 낙관적인 투자자들은 실행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R2 라인업과 가격 정책은 투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는 생산 이정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미텔 바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된 거죠. 말은 아주 뻔지르르 합니다. 기자는 리비안과 같은 회사는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것을 요구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층으로 나누어 성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장은 설비가 완전히 완공되면 연간 약 40만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연간 약 20만 대의 차량 생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평가 모델을 구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기가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리비안이 연달아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이 공장의 진행 상황과 회사의 R2 라인업 실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 전기차 업계에서 아까 봤던 GM, 포드 이런 회사들은 전기차 투자를 지금 미루고 있죠. 글로벌 차업계 전기차 급제동.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는 26일 전기차 수요 둔화를 감안해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 등 약 16조 원 규모 전기차 관련 투자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드는 이날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기차 사업부인 이포드가 13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GM과 테슬라,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잇따라 전기차 투자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전기차가 여전히 비싼 상황에서 업체들이 수요 둔화 등 공포를 마주하자 생산 능력 확충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만 현대차 그룹은 최근 전기차 수요 감소를 일시적 허들, 장애물로 규정하고 생산 계획 변경 없이 전기차 전환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리비안도 전기차 생산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연기를 하든 말든 어차피 리비안은 전기차로 대량 생산을 계속 가속화하고 여기서 리비안이 더 잘 되려면 미국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금리 정책도 대단히 중요해서 금리도 내려가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전기차 업계의 상황과 리비안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로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